삼성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그러니까 노동권도 당연히 중요한데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다라는 SNS의 글 이런 이후에 삼성전자가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된 거 오늘 오전장에 좀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일단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JP모건이 삼성전자를 48만 원, SK하이닉스를 3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LTA 장기 계약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시장은 워낙 실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담보된 부분이 있고 향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하나의 단위가 기준 단위가 PER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경기의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거나 기업 환경이 좋을 때는 이익을 잘 벌어들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익이 팍 줄어드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미국 기업처럼 PER로 평가하지 않고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PBR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워낙 갑의 입장에 있고 워낙 이익 창출이 뛰어나다 보니까 PBR이 아닌 PER 이런 공식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재원 같은 경우에 24년부터 올해까지 예상치인데요. 16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하반기에 뭔가 주주들을 위한 이벤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 상당한 특별 환원을 기대한다라는 언급도 지금 JP모건에서는 했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68조 원 규모이고요. 내년은 더 늘어서 81조 원 정도 예상되는 바이고요. 내년 4분기에 팹 공장이죠. 조개 가동하고 그리고 반도체 5공장 팹 본격 가동은 28년 정도 중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워낙 인건비와 세금 부담이 있는 바 어떻게 보면 순이익의 증가 속도는 좀 완만하지 않을까 이런 멘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파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지 그에 따른 실적,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뭐 5월과 6월 이런 파업 이슈가 지나가 보면 그 이후에 LTA의 어떤 그 논의가 이런 부분이 계약이 맺어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의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는 SK하이닉스의 가격,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주 환원 얘기해서 SK하이닉스도 하나 써놨거든요. 총 240조 원의 현금 이런 부분이 환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내년까지의 예상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증권의 리포트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머니코드에서 김노코 반도체 연구원을 연결을 해서 LPDDI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가 메모리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사실상 굉장히 가격이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쓰였는데 이제 AI 서버, 특히나 엔비디아의 베라 루비 차세대 모델 있잖아요. 베라가 CPU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김노코 연구원이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수요 폭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우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김노코 연구원의 그 리포트 그런 부분은 저희 머니코드 전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 메모리와
메모리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중요한 이슈도 김노코 연구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도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최근 3년간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의 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이던스 상향 여부 또한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의 출하 시기 역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 포인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일에 한국 수출액 잠정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일에 일정 부분 나온 거 있었죠. D램, 낸드, SSD 모두 전 분기 대비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도출이 됐는데 이제 이런 거 보실 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년 전에 가격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분기가 훨씬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김노코 연구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전 분기 YOY 대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QOQ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하고 인상되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발빠르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로 반도체 산업 지금 차익실현 매물 나오죠. 비중 확대를 오늘 하신다면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오늘 머니코드에서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티면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님이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관련주들이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부진했는데 그나마 실적을 방어해준 거는 BESS 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근거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보면은 신차 출시를 하거든요. 그 효과를 보면서 성장이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전지 BES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시장이 증설 효과가 조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년 CO2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한 기업들은 벌금을 매기게 돼 있는데 그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조금 더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실현하게 되는 거니까요. 실감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은 유럽 BESS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면 고성장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BES가 굉장히 중요한 효자 섹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CATL 이쪽으로 보면 BESS 관련해서 최고가 쓴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흐름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BESS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LFP 배터리 굉장히 많이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배터리로 관심이 옮겨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디움 같은 거 그리고 LMA 이거 이제 망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트륨 배터리라고 소디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이곳에 투자한 곳이나 그리고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피지컬 AI 시대에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 초입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피지컬 AI의 전고체 배터리는 사용될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UAM 쪽에서 더 실력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업종에 대한 분석을 쓰심과 동시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신흥 SEC 1만 3천 원 목표 주가 상향, 상신 EDP를 3만 5천 원으로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목표 주가 상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한 섹터의 연구원이 새롭게 그 기업을 분석하면서 제시, 그러니까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분석을 한 거잖아요.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병화 연구원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명화입니다. 네, 오늘 배터리 전반적으로 업종 리포트 잘 봤고요. 개별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상신 EDP.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한 흐름인데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신 EDP는 삼성 SDI의 주력 그 벤더고요. SDI가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 두 개를 생산하잖아요. 상신 EDP는 이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에 캔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삼성 SDI의 주요 벤더가 상신 EDP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의 캔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새롭게 제시한 이유는 실적이 괜찮아서인 것 같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나요? 네, 실적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상반기까지는 영업 적자가 나오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ESS, 삼성 SDI가 이제 어쨌든 ESS를 좀 많이 만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의 그 정전시 전력원으로 들어가는 PBU의 원통형 EV 그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캔을 주로 생산하는 상신 EDP가 실적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죠, 상승이. 네,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힘을 톡톡히 받았나 봅니다. 자, 그럼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좀 직접 들어볼까요? 네, 투자하기는 뭐 당연히 저희가 바이로 이니시에이팅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ESS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른데 ESS는 대부분 다 LFP의 각형 배터리가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 각형 배터리를 그동안 개발해왔던 셀 업체가 삼성 SDI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의 밸류체인 업체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은 삼성 SDI의 벤더들은 딱 삼성 SDI에만 납품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고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여러 셀 업체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ESS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신 EDP도 그걸 감안을 해서 과거에 이 회사가 받았던 PBR 밸류에이션 상단 근처를 적용을 한 35,000원을 저희가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합니다. 유의미한 질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이 밖에도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려주시죠. 똑같습니다. 신흥 네. SEC도 지금 현재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 SDI의 ESS고요. 신흥 SEC는 캔 위에 올라가는 캡 아세이라는 전액 누수 방지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과 상신은 사실은 같은 페이스로 그 성장을 하는 그런 업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턴어라운드 했는데 요번 1분기는 이익률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일회성적인 평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오래된 재고 관련해서 평가한다고 좀 이익률이 낮아졌고 2분기부터는 이제 정상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에, 그냥 삼성 SDI의 ESS 스토리에 계속 쫓아가는 이제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 그리고 증설에 따른 내년도 이후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은 이런 지금 트렌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그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의
속해 있던 업체들이 최근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높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였는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화 유진차증권 이사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주요 삼성, SDI의 주력 벤더로서 두 기업이 발맞춰서 간다라는 포인트 굉장히 중요했고요. 앞으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 나오면 매일 아침 여러분께 리포트 그리고 직접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사실 최근에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김민경 연구원입니다. 머니코드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이건 이제 다른 종목이죠. 그때는 LG전자 말씀해 주셨고 LG전자 그 이후에 폭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도 잘 가죠. 이런 시세에도. 어쨌든 이수페타시스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반도체 기판 이런 쪽으로 고성능 기판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다수 고객사에서 제품 개발하니까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올해 1분기 영업이 괜찮았는데 중국, 후남 법인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다중 적층, MLB,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하나를 팔아도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매출 비중 이런 부분이 높다 보니까 수익화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목표 주가 상단이거든요. 밴드 상향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한번 픽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함정 관련해가지고 조선주 탑픽을 가려놓은 그 유의미한 또 리포트를 발견을 해서요. 직접 이걸 쓴 연구원을 연결해서 또 목소리 릴레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이고요. 한승환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해군이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향후 30년간 그 함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이런 부분을 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 해군이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내 함정 건조 역량 부족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른 함정 조달을 위해서 이제 동맹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조선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미 해군은 차기 회계년도에 뭐 최대 2척의 보조함 해외 건조 허용이라든지 수상 전투함의 일부 대형 비민간 모듈, 그러니까 선체 블록 같은 거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법안 개정을 미 의회에다가 요청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내 주 계약자인 그 미 함정 건조하는 조선소들이 동맹국가 조선소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뭐 이후에는 해외 조선소에서 선체 블록을 제작한 후에 미국으로 보내서 뭐 무기체계 통합이라든지 테스트 등의 이제 민감성 범위를 포함한 이 최종 조립은 미국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쪽에서 배 만들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 기대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뭐 알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K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향후 수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현황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기업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상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이 특수선 사업부 그리고 특수선 건조 전용 야드를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HD 현대미포와 이제 합병하면서 기존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캐파에 더해서 이 HD 현대미포의 4개 도크 중에
2개 도크를 특수선 전용 건조 도크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선 3사 중에 아무래도 캐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D현대가 미국 진출 또한 당연히 계획 중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 건조하는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그리고 자재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진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오늘 쭉 보니까 조선주 비중 확대 전략이었습니다. 탑픽과 목표 주가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제시드리고 있고요. 종목에서 이제 탑픽은 방금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목표 주가는 97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탑픽은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목표 주가 34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HD 그룹 계열사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마린솔루션 앞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환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쓰신 연구원님들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실 때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인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증권사 연구원님들의 리포트를 다시 PD님이 요거를 AI 자료로 시각화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내심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현대차인데요.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목표 주가 95만 원은 국내 증권사의 밴드 상향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멀티 ANI 융합 개발, AGI 개발인데 요거는 노동을 뭐 하나가 한다. 그러면 요거는 노동을 여러 개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AI가 합쳐서 결국 완벽한 AI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반의 현황, 그게 도시든 각 지역이든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든 각종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복제하는 월드 모델을 구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월드 모델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AI가 엄청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정교하게 훈련을 전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단계고요. 세 번째는 가상 훈련을 마친 AI가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에 와서 그거를 제대로 수행해낸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결국 현대차가 해내야겠죠. 그래야지 주가 레벨업도 앞으로 더 되고 그걸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특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가 향후 5년간 2028년부터 700만 대의 AI 데이터 차를 배포하게 됩니다. 거리를 다니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안에서 나름의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로 AI 승부처를 이제 밟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테슬라 그리고 일부 중국 자동차 업체 요거 빼고는 현대차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구글과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이고요. 결국 AI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런 거를 현실화하고 또 지능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28년 현대차가 지능 개발자의 위상을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또 내놨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피지컬 AI 도달하려면 이런 흐름들이 잘 선순환돼야 되는데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쨌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표 주가 95만 원 상향했습니다. 현재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현대차도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제값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의 그 리포트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